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얼 하든 누구든 간에 이 영상을 보시고 실천할 수만 있다면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입니다. 오늘도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영상을 찍어다 주셨어요. 이건 뭐 좀 언뜻 보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물건이에요. 그래서 사연을 한번 읽어보고 바로 좋은지 나쁜지, 입찰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구프랜드 일산 150기 회원 정우입니다. 경매 입찰 전에 문의를 드립니다. 입찰하시려고 하는 모양이네요. 물건을 임장을 다녀왔는데 물건은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지분 경매랍니다. 지분 경매. 중요하네요. 지분을 절반 가지고 있는 누구야? 하여튼 그 나머지 소유자의 이름 같아요. 이 태도가 굉장히 완강합니다. 질문을 해도 소용없다고, 내가 경매를 취소시키겠다고 나가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주변도 얼마 보지 못하였습니다. 완강하다.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 이미 유명하신 분이에요. 완강하기로. 좋아요. 일단은 지분이라 아마 낙찰받는 순간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할 것 같다고 부동산에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이런 것도 얘기해줬네요. 현재 평당 150만 원 정도까지 떨어져 있고 시세는 250선에 거래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세가 250, 경매가가 150. 이 물건을 입찰해도 될까요? 좀 막연하네요. 자, 이 장면은 경매 나온 물건의 뒤편을 찍은 것 같아요. 하도 다녀갖고 눈에 보기만 하면 어딘지 알겠네요. 이제 바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파주 봉암리, 일산분이라 그런지 파주 걸 뽑아왔는데요. 물건의 종별은 근린주택, 토지의 면적은 123평, 건물의 면적은 37평. 이렇게 단독형 건물은 토지 단가를 따져야겠죠. 자, 가격은 5억 3,400만 원이 감정가고요. 지금 1억 8,3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 11월에 5억 2,100만 원에 누군가가 낙찰을 했는데 잔금을 미납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토지 및 건물 지분 매각을 모르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온전한 이거라고 생각하고 지분이라는 생각을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분으로서만으로도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미납도 발생되고 유찰도 여러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돼갖고 1억 8천까지 30%대 감정가 대비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자, 이 물건에 관심 있는 우리 회원님은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아주 간단하지만 자주 실수하는 거. 이렇게 낙찰이 되었다가 미납한 사건은 보증금이 달라집니다. 10%가 아니에요. 20%죠. 최저가 2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또 분석을 해볼 텐데요. 조금만 내려볼게요. 지도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동그라미를 쳤지만 요 물건은 봉암리 439-11 외 3필지입니다. 총 4필지란 얘기죠. 그런데 지도를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여기 쳐져 있으니까 요게 경매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초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4필지니까 이건 대표 번지 하나고 4필지를 다 찾아야 됩니다. 찾아보니까 요거 그리고 가느다란 요거 2개 도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가 정확하진 않은데요. 이 큰 대로에 접해 있는 땅이에요. 물론 요 소로 여기에도 접해 있습니다. 나름 코너 자리예요. 자리는 괜찮아 보인다 라고 생각됩니다. 좀 이렇게 직사각형, 이왕 직사각형이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면 좀 낫지 않았을까 더. 하지만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좋다. 전 일단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좀 더 내려보면 4필지가 나왔고요. 2필지는 대지, 2필지는 도로는 그중에 8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39평 이렇게 나오죠. 75평 이렇게 나오고 평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지분 면적입니다. 즉 2분의 1 매각이거든요. 가보면 39평이 아니라 78평이겠죠. 곱하기 2에서 그 중에 반이 나왔다.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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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가 현황이고 그 중에 지분으로 2분의 1만 진행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보니까 이렇게 건물이 잔뜩 나왔어요. 이것도 13.9평, 14평인데 사실 가보면 14평이 아니라 몇 평이다? 28평이다. 그 중에 반만 나왔기 때문에 14평이 나온 거다. 요건 13평이죠? 26평이겠죠? 그 중에 13평만 나온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쭉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매각에 포함됐는데 요 6평짜리 하나, 5.8평, 2.2평짜리 창고와 사무실이 2분의 1이 경매가 매각에서 제외됐대요. 자, 이거는 한 12평 정도 되는 거고 요건 한 5평 정도 되는 것 중에 반이 이 사람 거래는데 매각에서 제외됐다니까 2분의 1이라는 의미가 없죠. 경매가 안 나왔대요. 여기 두 개가. 그럼 건물이 경매가 안 나왔으면 이게 이제 실무의 경험이 없고 지식으로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거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불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도 맞아요. 하지만 그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점유자도 이렇게 많습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분인데 한 분, 두 분, 세 분은 이름이 같네요. 이름이 같고 유치권자라고 써놨어요. 그럼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이렇게가 이제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빠른 분이 2014년이네요. 2014년에 전입을 가장 빨리 한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오신 분인데 등기부를 보니까 근저당권은 2005년이니까 선순위 임차인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인수해야 될 임차인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현황을 얘기하고 아까 매각 제외된 게 있었죠? 권리적인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결론을 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영상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이는 부동산이 경매가 나온 부동산입니다. 잠깐. 자, 지금 매각 제외된 게 뭐냐면 이거는 본 건물이니까 매각이 제외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부가 경매가 나온 게 아니라 이것도 2분의 1, 땅도 2분의 1이 나온 거죠. 첫 번째 매각 제외된 건 바로 이 도시락 배달이라고 쓴 요겁니다. 자, 요거 뭔지 아시죠? 컨테이너죠. 컨테이너는 법정지상권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동이 용이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그냥 드는 거지 않습니까? 크레인 같은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따지지 않는다.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요게 대로라고 했던 요게 이제 4차선인데요. 요게 뭐냐? 통일로입니다. 1번 국도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 문산 나오고요. 더 가면 임진강 나옵니다. 대략 운전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땅은 통일로에 붙었고 해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여기 부동산이 있어요. 아까 그 점유자 중에 한 분이 이 부동산에 계신 것 같아요. 부동산이 좀 앞면에 나오면 좀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백구가 있습니다. 백구. 자, 여기서도 한번 멈춰야겠네요. 자, 요거 본 건물에 달아놓은 요거는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손가락질하는 요 건물 요게 경매가 안 나온 겁니다. 근데 언뜻 보니까 이것도 특별한 기소를 해놓은 것 같지가 않고요. 컨테이너 방식의 이동식 주택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정지상권을 따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눈으로는 보여지네요. 여기 뒤가 중기 공장이고요. 얘는 블랙탄. 이런 걸 블랙탄이라 그래요. 맞나? 자,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 중요한 게 있던데. 자, 보이시나요? 요 뒤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요게 아까 경매로 나온 요 거실입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부착된 부속물들은 다 경매가 나왔고 따로따로 이동이 용이한 것처럼 보이는 거는 경매가 안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뭐다? 바로 권리분석 들어가네요. 법정지상권, 제 말이 맞다면 이동이 용이한 건물들이라면 건물이라고 하지도 않지만 법정지상권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쭉 내려보시면 이거 구독션 경매 사이트인데 전문가 멘트라고 해서 법정지상권을 굉장히 세세하게 막 써놨어요. 근데 이 전문가 분이 아마 전문가일 텐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현장을 가보지 않고 그냥 법정지상권에 대한 얘기만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초보자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현장에 가보면 그냥 컨테이너인데 이런 걸 보면 무서운 거야. 현장에 갈 수가 없지. 이런 거 듣고 아예 뭐 복잡하다.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이런 권리 분석을 하기 전에 현장부터 가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현황 파악 및 법정지상권에 대한 권리 분석까지도 끝냈어요. 그러면 이분이 혹시 그 완강하신 그분이 아닌가? 넘어갈게요. 자, 이 정도만 보시면 이제 요게 지금 이 현장으로 서울 방향에서 문산 방향으로 가다 오면 이런 공사 중인 도로가 있어요. 지금 이런 도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고 하나는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예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처럼 보여요. 제 눈에는. 이런 것들도 그 경매 나온 자리하고 가깝다면 좀 영향을 미치겠죠. 자, 권리 분석까지 안 끝났습니다. 뭐가 남아있습니까? 유치권이 남아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자,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연접한 동측의 토지 소유자 겸 전입세대 주인 손병서가 토지 소유자래요. 진입도로를 만들면서 일부를 침범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돈을 받았대요. 상대가. 평수가 작아 이전 등기를 못한 상태라서 손병서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소유자들이 점유한. 뭔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손병서 씨 거를 소유권 이전을 돈을 받았다는 것 같아. 근데 면적이 너무 작아서 손병서 씨가 소유권 이전을 해 가야 되는데 못 해 간 거지. 이해 가십니까? 뭐 이해 안 가셔도 돼요. 중요한 거 아닌 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매매를 했대요. 쉬운 말로. 근데 돈은 받고 갖고 가질 못한 거야. 면적이 작아서 못 갔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뭐 팔았다 그래서 내가 100평인데 한 평씩 잘라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최소 면적 단위가 있습니다. 그 지역 주구에 따라서.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돈은 받았는데 잘라가질 못했다. 이런 내용이죠. 이 부동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즉 이건 매매 대금에 관련된 채권이지 유치권은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도 아니고 유치권도 아니고 선순위 임차인 없고 이 권리적인 문제는 없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바로 지분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거 사연 보내신 분은 이게 평당 150에 진행 중이고 시세는 250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250 더하는 땅입니다. 제가 보는 판단은 평당 400입니다. 250에 150도 썩 나쁜 금액은 아닌데 400에 150이다. 시세가 400, 경매가는 150.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입니다. 일단 지분을 제외한 특별한 하자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대출은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하자가 있든 없든 하자가 있는 것처럼만 보여도 은행에서는 음출입니다. 자, 그래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점을 중간 결론을 내고 그러면 도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한번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볼게요. 자, 낙찰을 받았다고 할게요. 그냥 최저가로 150만 원에 평당 150만 원을 받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완강하신 분을 한번 만나봐야겠죠. 진짜 소문처럼 세고 막 좀 무서운 사람인지 아니면 소문과 다르게 편하신 분인지. 그러면 이게 지금 감정가가 434만 원이에요. 감정가는 조금 비싸게 나온 것 같아요. 그냥 5억이라고 할게요. 제가 보는 시세는. 그럼 곱하기 2하면 10억이죠. 그럼 그분하고 같이 팔면 이게 10억짜리 부동산 중에 5억만 우리가 받으면 되잖아. 1억 8천에 사갖고 5억만 받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같이 팔아서 땅 건물 반반이니까 반씩 나눠서 가집시다 라고 해서 그분 5억 저 5억 뭐 잘 팔려서 500만 원에 팔렸다 그러면 5억 이상씩 받아가면 되겠죠. 근데 상대가 싫대. 그러면 5억에 선생님이 좀 사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싫대. 그러면 저한테 좀 파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저는 시세껏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5억에 사면 그 나머지 지분은 제값 주고 다 샀지만
온전한 10억짜리를 6억 8천에 사는 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괜찮아요. 그 세 가지 방법. 팔아서 둘이 같이 나눠 갖자. 아니면 당신이 사가라. 아니면 나한테 팔아라. 여기서 셋 중에 하나는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싫다. 나는 네가 그냥 싫어. 앞으로 찾아오지도 마. 뭐 이런 약간 이상한, 진짜 동네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반으로 잘라달라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현황이 반으로 자를 수 없는 부분이다 보고, 그리고 이 공유물 분할에 대한 소송은 대부분 한쪽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좋아야 되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유물 분할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현물이 분할이 안 되면 뭘로 분할한다? 현찰로 분할합니다. 즉 반만 경매를 넣을 게 아니고 전부를 다 경매를 넣어서, 그러니까 제 예상으로는 10억으로 감정가가 나오겠죠. 근데 이건 경매입니다. 10억에 낙찰 안 돼요. 하지만 온전히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지분 경매 이런 건 안 써 있겠죠. 그래서 10억에 팔리면 팔려서 둘이 나눠가지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겁니다. 한 번 정도 떨어지고 낙찰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한 번 떨어지면 7억 아닙니까? 그냥 7억에 낙찰된다고 치면 우리가 가져가야 될 돈은 7억이 아니죠. 그 중에서도 반밖에 못 가져가죠. 그러면 3억 5천이죠. 그럼 1억 8천에 받아서 3억 5천을 받아가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게 최악이에요. 최악은 2배. 쉽게 얘기해서 최선은 3배.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강하신 분이라고 뭐 법을 어기고도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협의를 해보고 안 된다면 법으로 하셔가지고, 법으로 하면 안 좋은 거예요. 왜? 2배밖에 못 받으니까. 하지만 최악도 수익률이 2배라면 도전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시세라든가 뭐 법적인 절차 같은 경우는 제가 빠삭하니까 이거 사실 여기도 대충은 알아요. 하지만 시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조사를 해보시는 게, 250은 너무 싸게 잡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었죠?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것 같다고. 자, 이것도 제가 제 스스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은 이분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빼앗깁니다. 빼앗긴다는 얘기는 낙찰이 돼도 그분이 우선권이 있다 보니까 낙찰이 된 현장에서 그분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면 우리는 그분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예상만으로 입찰을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처음 경매를 했던 20년 전이나 지금 20년 후나 저 사람 할 것 같은데, 심지어는 동네에 나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거야 팡팡 떠들고 다녀도 저는 물건이 좋으면 도전은 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아닌 건 초보자들한테는 경험으로 생각해라. 자, 그래서 법적인 사소한 문제, 제가 사소하다고 표현했어요. 그 바로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입니다. 두 번째는 대출 문제. 사소하든 사소하지 않던 은행은 1금융권은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분 경매라면 더더욱 대출은 안 해주니까 이 자금이 온전히 있는 분이 도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분을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세가 400만 원에 육박하거나 400만 원이 넘는다면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A급 물건이다.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매대망이었고요. 여러분들 임장 가시면서 이렇게 영상 찍어 오시면 선정을 해갖고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임장 꼭 가시면서 덤으로 영상도 하나 찍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